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해마다 200건 이상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불이 빨리 번질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대부분의 승용차로 확대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본래 차 색깔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지난 8월엔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불이 나면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차량 화재는 충북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10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엔진과 각종 오일 등으로 일반 화재에 비해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만 갖고 다녀도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됐습니다. 차량 화재에서 초기의 화재만 진압하더라도 화재 확산도 훨씬 빠르게 막을 수 있고 인명피해 또한 훨씬 빠르게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스프레이용 소화용구가 아닌 자동차 겸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렁크나 조수석 근처 등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화에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조선시대 통신사는 일본의 선진 학문과 문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일본 오카야마현의 항구 도시에서는 매년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벌써 31번째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청주농악이 이 행렬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의 항구 우시마도. 이곳은 400년 전 일본에 도착한 조선통신사 일행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당시 통신사들이 남긴 한시와 서화는 지금까지도 보존돼 있는데 일부는 한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 항구 도시에서는 매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가 열리고 기념관을運영하고 있습니다. 感じて嬉しいです。皆さんすごいね、この長い行列の疲れも忘れて頑張ってずっと続けてらっしゃることをみんなね、2人で感動してすごいね。 올해도 어김없이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됐는데 앞줄에서 이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청주농악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와 세토우치시가 본격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하면서 청주농악이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분들이 오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을 알리면서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로 우리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좀 알리는 그런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청주농악 보존회는 세토우치 시민에게 충북 무형유산 제1호인 청주농악의 신명나는 장단을 선보이는 한편 우리 전통놀이인 단심줄 놀이도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오색천 가닥을 엮어내는 이 놀이에는 일본 시민들도 동참했습니다. 一つのことをみんなでやって、こんなすごい文化があるんだなと思ってすごく感動しました.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뿌듯했는데 일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줄 알았는데 따뜻한 눈인사와 뜨거운 박수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청주 농악까지 어우러지면서 올해는 한일 우호 교류의 상징에 신명을 더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수면 패턴을 추적한 뒤 분석해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진단해 예방하고 즉시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수면 주기를 계속 관찰하는 시계형 기계입니다. 잠이 들고 깨는 시간과 수면의 질 등의 정보가 연구진에게 계속 전달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걸음수와 활동량 등 36가지 지표들이 매일 체크돼 데이터가 축적되고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을 통해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 밤 11시쯤 자고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면 이상이 생긴 겁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늦춰지면 우울증, 빨라지면 조울증으로 나뉘며 그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판별됩니다. 수면이 계속 미뤄져서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는 순간 우울증이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면을 규칙적으로 잘 사는 것이 조증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동안 데이터를 통한 정신질환 파악은 심박수나 전화 사용 등 다양한 자료 추가로 판별이 가능했지만 높은 비용이 단점이었는데 이 시스템 개발로 극복한 셈입니다. 임상실험에는 168명의 기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우울증은 80%, 조울증은 98%, 경조울증은 9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보이는 패턴을 통해 우울증 재발 여부와 근접한 상태 등도 판별할 수 있어 의료 현장에서 선제적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워낙에 재발을 많이 하는 병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환자분한테 미리 제공해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게 해준다고 하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수월하게 기분 상태나 우울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달부터 산모에게도 의료비 후불제를 확대 지원합니다. 도는 출산 정책과 연계해 모든 산모가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해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수술비 등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최대 3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한 제도로 지금까지 1,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매입한 동보원 자연휴양림의 새 이름을 오는 13일까지 공모합니다. 새 명칭은 고요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동보원 자연휴양림의 특징을 담아야 하며 청주시 홈페이지에 응모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자체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플랫폼, 청주시선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인 제천시가 유니세프 인증 상향에 도전합니다. 제천시는 2020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뒤 어린이 비만 예방 사업과 유아 건강생활 교육 등 다양한 아동 친화 정책을 발굴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의 이행 성과 등을 바탕으로 상위 단계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은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이후 아동의 참여 체계, 전략 수립 등의 10가지 분야에 대한 변화와 이행 실적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겨울철을 맞아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충청북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곳과 함께 저천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자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 영향 등을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69명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달간 후배 11명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살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이 12도 이상 오르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흐리겠고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천 12도, 충주 14도, 청주 15도 등 12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